전세 사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저께는 전세 사기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로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들어간 은능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이 13억, 대출이 9억, 세입자들은 한 가구만 제외하고 전 가구가 전세로 들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의 임대인은 전형적인 세입자 전세금으로 다른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해서 또 전세를 넣는 돌려막기 건물주입니다. 아마 또한 전국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 대구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고 사이트를 통해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의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되는 물건이 많으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인 대구의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경매 물건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중에 아파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20년 5월부터 해서 다소 조금 줄었던 부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21년 11월부터 이렇게 아파트도 경매 매각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20년 시점만 하더라도 거의 오피스텔 경매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22년 11월 시점에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소 줄어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시점부터는 다시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년 5월 시점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매각 물건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20년 5월 시점만 하더라도 매각 물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살펴보시게 되면 매각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낙찰되는 물건들은 거의 얼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세 사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연립 다세대도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립 다세대에 대한 매각 물건들은 항상 많았던 시점입니다. 많았다가 다소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상업용으로 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매각 물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20년 5월 시점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엄청난 물량이 지금 현재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 시내를 다니다 보면 공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역시 20년 초만 하더라도 경매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역시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토지도 지금 현재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전세 사기 관련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를 한번 당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계약을 하기 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셔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안납증명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임차인 열람과 임대인을 통해서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를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건물 가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얼마 한다는 그냥 중개사의 말 그리고 임대인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중개사나 아니면 건물 임대인의 말만 듣게 되는데 여기서 잠시 건물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밸류 쇼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넣고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건물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 가격을 확인하시고 건조장 설정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앞순위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을 수 있는 중개사와 거래하는 것이 그나마 전세 사기를 당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 관련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고합니다. 임대하시는 분들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도 소중합니다. 제발 아까운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런 건물에는 전세 놓지 마세요. 계속 이러실 거면 사회에 피해 주시지 말고 지구를 떠나세요. 같은 중개업을 하지만 중개사님께도 고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양식이 있는 중개사님들은 이 물건 전세 놓으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었다는데 제발 제대로 알고 위험한 물건은 중개하지 맙시다. 모르고 한다면 공부 좀 하시고 알고 한다면 중개업 접으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